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제일 주목을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론의 카메라가 집중되는 국정감사 때와 국정조사 할 때입니다. 정치인은 속성상 대중을 의식하게 되죠. 카메라가 그 대중의 눈인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도 처음엔 텔레비전 생중계가 없자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더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생중계 시간에 맞추어서 특위위원들이 골고루 텔레비전에 나오기 위해 신문 시간을 6분으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를 정성으로 사안을 공부했다면 그 많은 정인을 불러내 호통이나 치고 성과는 하나도 얻지 못하는 참담한 결과를 보진 않았겠죠. 국정조사가 선거 없이 끝나자 이제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특검은 8번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해 특검이 잘 된 건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밖에 없었습니다. 새누리당도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습니다. 2008년 이명박 당선인을 상대로 벌인 BBK 특검은 어땠습니까? 피의자인 당선인과 검사가 고급 식당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며 조서를 만들었죠. 8월 20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사실상 끝났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 2부에서는 여야 대변인을 인겨서 양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수입 자동차의 수리비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문제는 그 비싼 수리비를 국산차 보험가입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인데요. 이 문제 4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매주 목요일은 뉴스 뒤집어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사진 출발합니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뉴스 헤드라인.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내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 그 개최가 불투명해졌다면서요? 네, 이 회담 장소로 우리 측이 판문점을 얘기했고 북측이 금강산을 제시한 이후에 추가적인 의견 교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장소가 여전히 지금 불확실한 그런 그 상황이고요. 북측이 원래 오늘로 제안했던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을 우리 정부가 다음 달로 지금 미루자고 이렇게 역제안을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응 방향을 결정 내리지 못한 데 따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오늘 무엇인가 북한의 반응이 있겠네요. 네, 그런 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정리한 책자가 나왔습니까? 이 신뢰 프로세스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겁니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런 내용이고요. 어저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집권 이후 한 6개월 정도 연구 과정을 거쳐서 이 내용을 조금 이제 밝힌 건데요. 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 추구, 상시적 대화 채널 구축과 합의 정신 실천, 호혜적 교류 협력의 확대 심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이런 걸 이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이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인데 북한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전력교통통신 등 인프라 확충,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과 북한 경제 특구 진출 모색, 서울 평양 남북교류협력 사무소 설치 추진, 그와 더불어서 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 기존 정책하고 차별성이 과연 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쭉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걸 순차적으로 이끈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였군요. 이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야당 특위위원들이 청와대 항의 사안을 전달하려 해서 어제 논란이 벌어졌죠? 네. 예, 어제 증인이 출석하지 않고 또 새누리당도 불참한 속에서 마지막 3차 청문회를 야당 특위위원들만으로 개최를 했는데요. 오후에는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항의사안 전달하려고 했는데 청와대 앞에서 경찰이 이제 막아서면서 결국 전달을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청와대 방문해서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 서한 내용에서 그 3.15 부정선거를 반면교사를 삼지 않으면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가 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김무성 권영세 청문회 증인 채택, 책임자 처벌,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이런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3.15 부정선거에 비유하는 것은 국민 수준을 60년대 수준으로 보는 거다. 국민 모독하는 행위다.
민주당이 결국 대선 불복 본색을 드러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이 3.15 부정선거에 비유하는 것, 이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제 생각이고요. 이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추징금을 완납하기로 했다 하는 소식이 나왔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 전 대통령 그리고 동생 재우 씨, 노 전 대통령의 사돈이었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이 이 미납 추징금 231억여 원 분납해서 내기로 사실상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3자가 이미 합의문안 작성을 했다 그럽니다. 조만간 소명 절차를 거쳐서 이르면 이달 말 정도 추징금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완납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노 전 대통령 사후에 그 국립현충원 안장을 위해서 여론조성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그 장남 재국 씨, 차남 재용 씨 다음 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검찰에 소환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집니다. 예, 위독하다던 이 노태우 전 대통령 건강이 어떻게 된지 국민들이 궁금해야 할 건데 뭐 그건 그렇고 이 돈들은 참 많긴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80억, 50억 이걸 뭐 쉽게 다 마련하는 걸로 봐서 그렇습니다. 예, 원전이 또 멈췄었죠? 네, 이 옛 영광 원전입니다. 한빛 원전 6호기가 어제 오후 2시 44분 갑자기 이 돌발 정지를 했습니다. 원인이 지금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에 멈춰섰어요. 그래서 100만 킬로와트 전력 공급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어제 전력 당국이 3시 28분에 이 관심 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지금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올 들어 세 번째라 그러죠. 관심 경보 발령. 이 지금 9월 전력 대란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빛 6호기 재가동이 최소한 나흘, 그리고 만약에 심각한 고장이면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전국 원전 23기 가운데서 한빛 6호기를 포함해서 총 모두 6기가 가동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인데, 비리가 이 정도면 이거 좀 심각한 거고 이게 좀 정상적인 국가 상태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하게 하네요. 예, 그렇죠. 특히 원자력 발전에 이런 비리가 있다는 게 참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국정원 국정조사가 사실상 끝났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결산국회를 소집했지만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은 여전히 강경 입장입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주중엔 국회, 주말엔 광장에서 투쟁한다고 했는데 당내 강경파는 장외투쟁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청와대를 항의 방문에 전달하려 한 공개 사안에서 지난 대선을 3.15 부정선거에 비유한 것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의 본색이 드러났다면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 돌파구는 여야 회담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양자회담, 3자회담 등 형식 문제로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양당 대변인을 연결해서 여야 입장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입니다. 강건희 대변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예, 사실상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지금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발표된 검찰 조사 결과 이상의 다른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요. 예. 실제로 국정원 댓글 관련 의혹 사건은 정말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국정원이 댓글을 달아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국정조사에 임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 제가 돌발 질문 하나만 드리죠. 이 민주당 쪽에서는 새누리당에서 증인들을 불러놓고 너무 변호인 노릇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일단 그 증인에 대해서 감싸는 듯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많은데요. 예.
그 김용판 전 청장이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 본인들의 자기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고 우리 새누리당 의원은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내용을 밝혔던 것뿐이지 그것을 특정하게 정인을 감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이 국정원 국정조사 마지막 청문회 어제 새누리당이 불참했습니다. 불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이 국정원 어제는 청문회 일정이 원래 여야 합의에 의하면은 14일 그리고 19일, 20일 3일이 그 여야가 합의했던 청문회 일정이었는데요. 예. 실제 그 원세훈 전 원장이나 김용판 청장은 14일은 재판상 이유로 참석을 못했고 그 대신 16일 날 저희가 그 내용을 받아줘서 청문회가 이루어졌고요. 예. 그리고 16, 19일은 나머지 정인 출석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물론 단 한 명 저희 그 민주당 쪽에 있었던 그 김상욱 씨의 회계 책임자 백종철 씨가 불출석했던 거는 있었고요. 그 외에 모든 정인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어제 19일 날 참석 안 했던 정인이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과정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그 정인에 대한 청문회 과정은 일정상 불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 결과 보고서 채택도 되지 않겠죠? 네, 물론 그 여야가 그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좀 현재까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그 여야가 이 얘기가 그 결론이 다르다 하더라도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제로 해서 각각의 주장과 근거를 대상으로 해서 그 청문회 보고서의 양쪽의 의견을 다 전제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국민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은 이 권영세, 김우성 두 정인 채택이 결국 불발되고 또 이 마지막 청문회 과정에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증언과 이 댓글 분석 업무를 맡은 경찰청 사회부 수사대 13사람의 증언이 완전히 달랐지 않습니까? 이런 그 사유를 들어서 특검을 요구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우리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국정조사가 무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예. 이 관련된 내용들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검찰 수사 결과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어서 애초에 좀 무모한 국정조사였다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일 그 증인들이 출석을 해서 14명의 증인 중에 13명의 그 분석관들은 한결같이 본인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그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을 다 했다고 보는데요. 단 한 명의 직접 분석에 참여하지 않은 권은희 수사과장의 일방적인 주장은 저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종결된 내용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민주당에서도 이번 국정조사에서 검찰이 내놓은 보고서나 진술서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용을 하고 질의를 많이 했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와서 검찰 수사도 못 믿겠다, 특검으로 가자 하는 주장은 너무 지나친 억측인 일방적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명철 위원이 그 권은희 정인을 두고 이 광주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여야를 떠나서 이 조명철 의원 이 발언은 좀 탄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민주당이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공식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아직 정확하게 제소했는 바는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예. 물론 공식적으로 제소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명철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앞뒤 전후 사항을 살펴보면 조명철 의원의 발언 취지는 지난 4월에 민주당 문희상 전 대표께서 근원희 가장을 강조의 딸이라고 지칭한 것을 먼저 예로 들면서 민주당이 혹시나 지역 감정을 조장하지 말 것을 그리고 또 근원희 가장에겐 이런 민주당의 지역 감정 조장하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대한민국 경찰의 입장에서 행동해 주기 바란다는 염려의 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에서도 박영선 의원께서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판 전 경찰청장을 진골 TK라고 지칭을 하고 또 나왔던 증인들이 또 모두 TK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청문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거에 대비했던 내용들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황우여 대표께서 굳이 그러한 속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그 내용을 들어봤을 때 국민 대통합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새누리당이 8일 결산국회를 지금 단독으로 소집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민주당은 지금 전병헌 원내대표가 한 얘기는 주중엔 국회, 주말엔 이 장애투쟁, 그래서 병행투쟁을 하겠다 이랬는데, 어제 보도를 보면 이제 민주당 강경파가 원내 복귀를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민주당이 국회를 복귀하지 않으면 결산국회를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어제 실제로 제319회 국회 임시회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를 했습니다. 어제 3시에요.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전부 본인들 소개를 했고 다만 이제 오늘 이후에 그 여야 예결특위 간사들이 실질적인 일정을 잡는 부분이 남았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듯이 장애투쟁과 원내 동원을 같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 결산 특위가 저는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거를 부정을 하게 되면은 장내외 투쟁, 원내의 투쟁이라는 그 명분에 위배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회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강경파는 특검에 합의하든지 대통령의 사과가 있든지 납득할 만한 성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야당이 원내로 복귀할 명분은 뭔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과의 회담인데요. 이 3자 회담, 5자 회담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당 지도부의 현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도부의 정확한 말씀을 조금 더 들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저희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민주당에서 대통령 회담이나 3자 회담 이런 거를 요청을 하신다면은 의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내용을 의제로 들고 가서 이것을 대통령 보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대통령께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모든 정쟁의 대상이 이번에는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인 정치 공세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국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입장이라면은 그 입장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의지로 제안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선행이 되어서 그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지금 현재의 정쟁을
더 지속시키거나 연장된다는 속내가 깔려 있어서는 어떠한 회담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이나 대통령의 사과, 이걸 의제로 들고 가서는 회담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거는 어차피 민주당이 처음부터 국정원 특위를 하기 시작하면서 요청했던 내용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보고 직접적으로 그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사안들입니다. 예. 이거는 정치 쟁점화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과 협상하자, 이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 양당 대표가 지금 수시로 전화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들었는데, 아무런 이 당내에서 논의는 없었습니까? 일단 저희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해서 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분을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 수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민주당 그 특위위원들이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지난 대선을 3.15 부정선거에 비유했습니다. 당의 공식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어제 김태흠 의원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너무 과도하고 민주당에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특위위원들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순수하게 접근을 한다면은 처음부터 청와대에 서한을 전달하는 과정부터 해서 너무 쇼에 가까운 형태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청와대에 김선동 정무비서관이 영풍문에 가장 큰 회의실을 잡아놓고 맞이하겠다고 야당 측에도 전달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민주당이 같이 동행한 기자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 파견된 기자단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을 테니까 절차를 밟기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막무가내식의 서한 전달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한쪽은 국회의원들이고 한쪽은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 쪽의 일들이기 때문에 서로 양쪽이 최소한의 격식을 갖추고 진정성 있는 서한 전달이 되든가 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대변인 강원희 의원이었습니다. 예, 전현측의 출발 사심 1부였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예, 전현측의 출발 사심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5분 50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봅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모두 강동쪽으로 조금 더 길게 밀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시속 20-30km 미만으로 이동하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정체, 양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여의 2교 부근 4차로에는 화물차가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처리 작업으로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도심 들어가는 길 이제는 수선화들목 이전부터 탄천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 옆으로 가는 영동대교와 성수대교도 역시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서행입니다. 언주로는 도심 쪽으로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시속 20-30km 미만으로 이동합니다. 이 밖에 과천 봉담간 도시고속가도로 봉담 쪽으로는 금곡나들목에서 호매실 쪽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편 과천 쪽으로 가는 길 하기분기점에서 과천터널 사이 중간 지점 1, 2차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분기점 부근 일대로 시속 10km 미만으로 꽉 막힌 정체를 보이고 있고요. 이후로 양재동 쪽으로 가는데도 우면산길 광창나들목 부근 일대로 차간거리 좁힙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옥반식품 홈페이지에는 고객님이 남겨주신 25,000여 개의 글이 있습니다. 양파즙, 마늘즙, 헛개나무즙, 오가피즙이 궁금하시면 옥반식품을 찾으세요. 옥반식품은 제품 제조 과정을 홈페이지에서 생중계합니다.
검색창에 옥반식품. 문의전화 1577-3150번. 베를린의 하늘에 대한, 파리의 하늘에 대한, 슈투트가르트의 하늘에 대한, 유럽의 모든 하늘에 대한 대한항공의 사랑. 체코항공의 2대 주주가 되어 시작합니다. 유럽 하늘에 우리의 위상을 높일 대한항공을 기대해 주십시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왜 그랬어요? 너, 최신의 LTE 아이폰 사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넌 나에게 3G도 줬어. 100% LTE가 있는데도 말이야. 이럴 수가. 3G 섞인 LTA. 3G 전환 없는 100% LTE로 완벽하게 LTE도 U+가 진리. LTA 지원 낱말 기준. 국정원 국정조사가 사실상 끝났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여전합니다. 오늘은 여야 입장을 차례로 듣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새누리당 입장을 들은 데 이어서 이번엔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입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새누리당하고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가 사실상 끝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정조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께서 좀 답답한 마음을 좀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실제로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까지도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부정하시고 또 현장에 나온 여러 증인들이 그런 여러 가지 공소 사실을 다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 같고요. 여와 야의 입장 차이가 너무 좀 크게 드러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상당히 좀 실망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 또 생각을 하고요.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이 사안의 중대성 또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 이것이 좀 위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3차 청문회는 새누리당 특위의원이 불참을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열리지 않는 것이 확실시 됐는데 그럼에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원래 이제 21일 날은 추가 증인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어서 추가 증인이라고 하면 여야가 저희 야당이 요구한 추가 증인은 김무성 의원하고 권영세 주중대사 이 두 사람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을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었는데요. 어제 그 두 분에 대한 증인신문이 만약에 증인 채택됐더라면 증인신문이 어제 있었을 텐데 새누리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희가 단독이지만 청문회에 가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 채택은 어렵겠죠? 청문회 결과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위원회에 어떤 일치된 의견을 좀 담아야 되는데요. 여야 간의 입장차가 커서 결과 보고서 채택이 될지가 좀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도 마지막까지 결과 보고서를 채택을 해서 유중의 미를 그나마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이 선서 거부한 걸 고발한다 이런 입장인데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의 선서 거부는 증인들이 권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새누리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전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려면 꼭 새누리당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법에 보면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아니고요. 제적 의원 3분의 1 이상만 있으면 고발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두 분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도 거부한 것이지만 또
진술한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또 허위인 것으로 이 판명이 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민주당은 그 광주의 경찰이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그 조명철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기로 했는데 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광주경찰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앞에 새누리당 대변인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민주당 또 역시 김용판 정인이 TK 출신인 걸 들어서 그 지역 감정을 마찬가지로 유발하지 않느냐. 또 광주의 딸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그 당의 그 대표가 한 얘기였다. 민주당 대표가 한 얘기였다. 이런 말이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황 대표께서 뭐 유감 표명한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예. 또 조명철 의원이 이 광주경찰 발언한 거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이 증인의 신뢰성에 이 지역 감정에 덫을 씌워서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요. 예. 여러 가지 많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 노력 이런 것들 차원에서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별도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 이 민주당이 김무성, 권영세 두 정인에 대해서 이 국회에 나오지 않고 정인으로 우선 채택이 되지 않고 하니까 그 특검을 지금 주장을 합니다. 근데 새누리당이 특검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결국 이런 게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지난번에 특검법안을 내기는 했습니다만 그 특검법안의 수사할 범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는 김무성, 권영세 두 분에 대한 그 대화록 유출 문제, 사전 유출해서 대선 과정에서 사용된 부분, 그 부분하고 대화록 실종 부분하고 이 두 부분만 특검의 수사 내용에 기재가 돼 있었고요. 예. 적어도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국정원 댓글 문제는 특검법안에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면서 몇 가지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나왔는데요. 이 의혹들을 어떻게 밝힐 것이냐, 검찰에 추가적으로 수사 의뢰를 할 것이냐, 아니면 특검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일부 의원들이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 사실이고요. 예. 아직 저희 당의 공식 입장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 전체의 그 공식 입장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그 민주당의 특검 도입 주장을 대선 불복음직임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연관돼서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이게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하면서 청계천 촛불 집회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에서 실제로 대선 불복으로 보이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대선 불복에 나섰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대선 불복이 아니라는 말을 사실은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이 이 부분을 일부러 저는 과장해서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불복 운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당대표를 비롯한 많은 기회를 통해서 대선 불복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청계천에서 금방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민 촛불 집회에 참석을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는데요. 예.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의견이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촛불 집회가 저희 당이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체가 되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편말이나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대선 불복은 아니라고 말씀은 합니다만은 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크 앞에서 그 노골적으로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어제는 이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면서 3.15 부정선거에 지난 대선을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의 공식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예. 전 국정원장이 기소가 돼 있고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뭐 변호사님 잘 아시지만은 유죄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이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도 적어도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청문회 이후에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라고 믿는 국민이 50%가 넘고요. 아니라고 하는 국민은 2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법성이 개입된 선거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거하고 우리가 대선에 불복해서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전혀 별개의 문제고요. 저희는 대선에 이미 결과에 승복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대선에 불복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길상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뭐 새누리당이 네. 단독 소집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께서는 그 주중에는 국회에서 주말엔 장외에서 투쟁하겠다. 이른바 병행투쟁 방침을 밝혔는데 언론에 어제 보도되기로는 당내 강경파가 원내 복귀를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원총회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원내 복귀할 네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장외투쟁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밝혔지만 저희의 현재 투쟁 방식은 원내외 병행투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미 국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날 원내대책회의도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회 활동에 정상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감사에 대해서 각 상임위별로 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이외의 시간은 서울 광장에서 투쟁을 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외투쟁을 하기 때문에 국회에 안 들어온다. 저희 이미 국회에 와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그 여야 간의 이 대치 국면을 끝내려면 무엇인가 회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양자회담을 주장을 했고 또 새누리당은 3자회담, 청와대는 5자회담을 주장했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제는 형식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형식 문제는 어떻게든지 타결이 되겠죠. 어제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수용하든지 뭐 남대준 국정원장이 그 해임이 되든지 대통령이 사과하겠든지 무엇인가 성과물이 있어야만 이제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제로 해서는 이 박 대통령이 회담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요. 글쎄요. 박 대통령께서 그러한 것들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회담을 하지 않으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현재의 엄중한 전국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의제로 얘기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동안 이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 예. 또 진상규명을 통한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 또 국정원에 대한 국회에서의 개혁,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 이겁니다. 예. 저희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거는요, 작년에 대선 당시에 12월 16일 날 대통령께서 TV 토론에 나오셔서 국정원 댓글 문제가 없다라고 단전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최근의 검찰 수사 결과 그 허위인 것이 밝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본인이 잘못 보고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그동안 지금 현 정국이 이렇게 꼬여서 야당이 밖에서 투쟁하기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조기에 빨리 입장 표명을 하고 수습을 했더라면 사실은 전국이 이렇게 꼬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대통령께서 전혀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안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제 시간이 한 30초밖에 없습니다. 곧 정기국회인데요. 언제까지 장외에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뭐 회담이 안 되고 아무 성과가 없으면 국회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까? 아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국회 활동하고 장외투쟁도 하고 병행투쟁할 예정입니다. 아니, 장외투쟁을 멈추지 않을 거냐 이런 뜻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장외투쟁은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명확한 입장 표명 또 풀어주시지 않으면 장외투쟁을 접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예, 출발사침 2부였습니다. 8시 뉴스 뒤에 이어갑니다.